안녕하십니까. 미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665페이지 상계를 하는데 오늘 채권 소멸, 상계, 경계, 면제, 혼동까지 빨리 끝내고 내일은 하루 쉽니다. 내일은 병원 예약된 게 있어가지고 쉬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채권 총론을 끝내고 내일은 쉬고, 하여튼 토요일날 많이 해가지고 하든지.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채권 총론까지 채권법 끝내고 한 달 또는 길면은 2달 정도 쉬었다가 물권법을 들어갈 겁니다. 665페이지 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서로 채권 채무가 있다는 거죠. 그때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다. 상대방이 넣은 단독행위다라는 거죠. 상계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 좀 이따 보게 될 면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봅니다. 상계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 소구채권, 상계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어야 될 돈, 쉽게 이야기하면 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 능동채권 또는 반대채권이라 한다. 개념 정리를 하셔야 책을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수동채권이라 하고,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한다. 상계의 기능, 간이한 결제 기능. 어차피 돈 줬다가 또 갚아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쌤쌤 하자 이거죠. 간이 결제 기능. 그리고 역시 담보적 기능을 한다. 상계의 법적 성질, 상계권자,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다. 구별계약. 민법에서 상계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상계를 말하는데, 계약에 의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데, 상계 계약의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불법행위에 관련된 수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로, 계약으로 상계 허용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 상계 예약도 할 수 있고, 본 계약을 대비한 예약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구별해 봐야 될 게, 보증금에서의 차임 공제. 이거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게. 선급금에 의한 충당. 한번 읽어보시고, 미리 대금을 준 걸 선급금이다라고 할 것인데, 나중에 그 대금 일부에 충당되겠죠. 상계 요건, 상계적상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원칙적으로 상계하는 자와 상대방 사이에 서로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된다. 즉 상계적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은 상계하려는 자들 사이의 채권관계에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타인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지 못하겠죠. 자기들끼리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로마자 1번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능하다. 채권 채무자 자기들끼리의 것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 제3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계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불가능하다. 안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연대채무,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상계자가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타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결국에는 보증채무,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결국에 서로 공동하여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죠. 또는 주종관계에 있을 때, 그때 다른 채무자에게 상계권이 있다면 그 상계권 행사해서 자기 분담을 줄일 수 있겠죠. 보증채무에서는 주
채무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보증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지위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연대채무, 보증채무에서는 상계자가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타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 따라서 동업체의 업무집행자인 피고와 소외인 동업체에서 탈퇴한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다면 연대채무가 되는 거죠. 피고는 소외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체 공동 영업사무 집행 중 행용한 금원에 대하여 소외인의 반환 채권으로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양수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그래야 채무자가 보호됩니다. 만약에 이게 상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양도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양도가 되더라도 상계할 수 있게 해두었다. 그때 상계권 양수인에 대해서 해도 되고 일부가 양도됐을 때도 양도에 대해서도 해도 되고 그것은 채무자의 권리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가분적 임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 법률 규정이 이전이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 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 채권자 혹은 압류 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그자가 보호될 것이니까. 그때 제3채무자의 상계의사 표시를 수령한 전부 채권자는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잔존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 채권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그래야 채무자가 보호될 거니까.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는 금전 채권이고 하나면 노무 제공 채권이라면 그건 상계할 수가 없겠죠. 물론 합의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단독행위인 상계는 아니다라는 거. 금전 채권이라면은 벌금 채권도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 양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자동 채권은 반드시 일단 변제기에 도달해야 되고 수동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상계자가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기한 이익 포기하면은 결국에는 변제기 도래한 것으로 되겠죠. 물론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침해했다면 손해배상해줘야 된다라는 거. 민법 총칙에서 기한의 이익과 관련돼서 이야기된 부분을 여기서 써놓은 겁니다. 채권의 성질이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 당연한 이야기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부작위 채무나 하는 채무는 상계할 수 없다. 수동 채권에 붙어있는 채무자의 항변권은 상계자인 채무자가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지만 비상계자인 상계의 상대방인 채권자를 위하여 자동채권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상계할 수 없다. 그래야 상대방이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일 것,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가 가능하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를 못한다. 자동 채권으로 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채권으로 해서는 못한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로마자 2번이 허용되어 버리면 로마자 1번 법 조문 496조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3번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상계 금지된다는 거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게 사용자 책임 요거 과실상계는 됩니다.
저 앞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거기서 이야기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쪽에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되지만 상계는 안 된다는 거 로마자 3번. 근데 로마자 4번 고의 불법 행위, 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의 경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요것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역시 496조가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자 5번 오늘 또 별도로 좀 해야 됩니다. 고의불법행위 채권이 양도된 후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청구권.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결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되겠지만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 양수인에게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하여 채권 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민법 496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거. 나번 압류 금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 못한다는 거. 왜냐면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한 것인 때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압류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계도 금지한다는 것. 즉 각종의 연금 청구권, 부양 청구권 요거 압류 금지 채권이죠. 압류를 금지시켜 놓은 이유가 연금, 부양료 이런 걸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 쪽에서 상계를 해버리면 연금, 부양료를 현실적으로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생존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각종의 연금 청구권, 부양 청구권 등 압류 금지 채권은 채권자의 생계 유지 등을 위하여 현실적 수령을 보장하는 측면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된다. 근데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뭐 상관없겠죠. 상관없겠죠. 자동 채권하는 상계는 허용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로마자 2번 압류가 금지되는 유류보조금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그와 같이 무효인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변제하는 것은 채권의 준점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잃는 대신 변제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얻는다 할 것인데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유류보조금 채권의 변형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볼 것이므로 압류 금지 채권을 수동 채권한 상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를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것. 그 정도 합니다. 답은 가압류된 지급 금지 채권의 상계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 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이후에 가압류된 거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 그걸 반대해서 가면은 로마자 2번 지급 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는 거. 로마자 3번 요 판례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채권자 지속권에 있어 피보존 채권, 그 다음에 적극계산, 소극계산 계산할 때 소극재산 채무와 관련돼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압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또한 로마서 4번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비압류채권과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동시행합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인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498조에서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로마 쪽은 읽어보시고 랍은 질권이 설정된 거 결국에 이거 압류된 것과 마찬가지겠죠.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질권의 효력으로 지급금지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과 같이 취급한다는 거. 조합채무자의 상계금지 법 조문에 있는 것 당연한데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특별법상의 상계금지 규정도 있다는 거 아시고 해석상 금지 자동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입질된 채권과 같이 채권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된다라는 거. 자기 처분이 금지됐으니까 상계적상의 현존 상계 의사표시를 한 때에 원칙적으로 상계적산이 현존하여야 하므로 자동채권이나 수동채권이 무효 부존재인 경우에는 상계도 무효다. 당연한 이야기고 2번 다만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판례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룬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번 읽어보시고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것도 좀 유의해서 읽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임대인들이 피해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4번 민법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전가가 현존하는 때에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전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지원권 임대 계약이 종료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위 구상금 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계의 방법 특정한 방식을 유효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는 단독행위다 했습니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해도 되고 재판상 행사해도 된다라는 거.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 상계의 효과 대등에게서 소멸하겠죠. 당연히 상계 즉상시까지 소급표가 있고 이행지가 다른 채권과 상계 그리고 손해배상 상계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일단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계를 하는 당사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두 다 상계로 소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 충당의 법리를 준용한다. 그걸 특히 상계 충당이다라고 한다는 것. 그다음에 경계란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일종의 계약이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신구 채무 간의 동일성이 상실된다는 측면에서 준소비대차와 구별된다는 것. 법적 성질 경계는 학성분료식의 일단 계약인데 상계가 다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대물변제하고 구별 앞에서 봤습니다. 대물변제는 본래 급부해야 될 채무 대신에 다른 것으로 급부해서 채권을 소멸케 하는 요물 계약이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경계계약은 낙성 불료식의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변제에서 채권 채무가 아예 종결되는데, 경계의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유형 결정의 문제, 채권 양도, 저 앞에서 본 게 있는데, 채권 양도와 관련돼서 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계로 볼 것인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 양도로 볼 것이라는 것. 그래야 결국에는 당사자가 보호받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의사가 표시 안 됐을 때 이야기이고, 명백하게 그냥 우리가 체결한 거 경계 계약으로 한다 이러면은 경계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바쁘긴 한데, 뭐 저 옛날에 아래쪽 지방이 어느 도심 개발될 때, 그 시골에 이제 시골 지역인데 도시화될 때 도시 청년이 그 시골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걸리를 맨날 사줬다는 거죠. 친해지니까 뭐 할아버지한테 부탁할 거 있다라면서 그 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그 할아버지가 땅을 내한테 팔면은 지금 계약금만 주고 그 소유권 넘겨주면은 내가 담보 제공해가지고 바로 돈을 빌려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순진한 할아버지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맨날 자주 찾아오고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또 그러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아 이거 담보하려고 하니까 이 도시가 개발이 안 되고 은행에서 담보로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매 대금 얼마 줄 게 있는데 그거 그 내가 빌린 걸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해서 뭐 빌린 돈으로 합시다. 내가 꼭 갚겠습니다. 뭐 할아버지는 뭐 장기간에 걸쳐서 구슬러 나서니까 뭐 젊은 놈이 뭐 믿을만 할 것 같고 이러니까 덜렁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기치는 놈이 사기 법리대로 하면 사기라고 하기도 좀 곤란한데 법대로 한 거니까 경제계약이 체결된 거죠. 할아버지도 자발적으로 뭐 그게 응한 거죠. 몰라서 그런 거 무식해서 당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뭐 몰라서 그랬다 안 통합니다 그거. 법률의 부진은 용서받지 못한다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법을 업무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뭐 물어보고 할 수는 없죠. 순간순간 물어본다고 전화하면 짜증납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10번씩이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어우 자기 나도 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그거는 내가 그 법률고 조공단에 무료로 한 데가 세라고. 자영업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한 2번 이상 그냥 딱 그러면은 그냥 그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거. 남의 업무방해지 그거는. 그 업무방해는 고소해야 돼 그거. 또 말귀를 세게 들으십시오. 하여튼 그 같은 그 업자들도 자격사들도 뭐 법무사, 변호사, 뭐 행정사,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도 툭 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자기 업무하고 관련되는데 야씨 네 업무하고 관련되지 내 업무하고 관련되냐. 그런다고 해서 내한테 챙겨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공부해라고 자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 명백하게 채권 그 대물 변제 그 준소비대차 계약이 아니고 경계 계약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밑에 2번 준소비대차. 경계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는 기존 채무를 소멸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경계의 경우에는 신구
채무 간에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자의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라는 거. 경계로 돼버리면 앞에서 했던 그 금전소비대자 계약으로 전환시킨 것이 경계로 돼버리면 빌린 돈 안 갚는다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를 못하는 거죠. 그냥 금전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금전 채권 재수 들을 게 없으면 그 차용증 그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갚을 놈이 재산이 없으면. 요건 소멸할 채권의 존재. 당연하죠. 소멸할 게 있어야 뭐 소멸시키려고 경계를 하든지 말하겠지.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신채무가 성립하고, 신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구채무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을 거고, 채무의 중요 요소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야 동일성이 상실되겠죠. 동일성이 유지되면 채권 양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 인수나 준소비대차로 갈 거라는 겁니다. 경계계약의 당사자 목적 변경의 경계, 채무의 동일성만 상실시키므로 원래의 채권자 채무자 간의 경계계약에 의해서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중요 부분이 변경된다. 그래서 대금 채무를 금전 소비대차 채무로 바꾼 거죠. 앞에서 말한 거. 그다음에 채무자를 변경시키는 경계, 뭐 채무 인수와 유사하죠. 채무 인수는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경계가 되면 동일성이 유지 안 된다는 거죠.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계, 요거는 채권 양도와 유사하지만 채권 양도는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경계는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경계의 효과, 구채무 소멸, 신채무 성립, 본래의 구채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담보권, 보증채무, 위약금, 기타 종된 권리 모두 소멸한다. 신채무는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는 항변권을 수반하지 않는다. 근데 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들 읽어보시고, 유인계약으로서의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때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신채무의 담보 이전, 경계 당사자는 구채무 담보를 목적 한도 내에서 신채무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상납을 얻어야 된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라는 거. 근데 원칙적으로 이게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불이익할 염려가 없는 것이라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이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면제 요건, 당연히 처분권을 가져야 되겠죠. 채권, 처분권 가진 자라야 할 수 있다. 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할 것. 면제 원인이 존재할 것. 읽어보시고, 혼동, 뭐 간단하게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즉 채권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되었을 때 혼동에 의해서 채권 채무 소멸되게 하는 것인데, 물권법에도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채무와 혼동되고 소유권은 제한물권과 혼동되는 것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 위의 제한물권이 혼동될 수는 있는데, 채권과 물권이 혼동되지는 않습니다. 물권법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해서 채권 소멸한다. 단 소멸될 채권이 제3자 이익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 증권화된 채권은 동일인에게 기속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